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제주가 아니고 서울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와, 방금 전에 난소종양 우리 서울대병원 교수님 열강을 해주시고 후다닥 나가시네요. 네. 바로 제가 바톤 터치하고 스튜디오에 나타났습니다. 글쎄요, 저희 비욘디 이제 194만, 현재 모든 의학학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재미없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드문 질병에 대한, 또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환자분들이 열의를 갖고 또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최고의 대가잖아요. 이분들이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면서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저는 그 접속자 숫자와 상관없이 이제 간혹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뭐 194만 구독자 채널인데 조회수가 너무 적다.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이 재미를 위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뿌듯함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집사람이 갑자기 제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비행기로 제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아유, 뭐 제 나이에 아내가 남편 보고 싶다고 하면 땡큐죠. 뭐 감지덕지죠. 그래서 겨울이 데리고 불이 나게 아침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서울에서 인사 올립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아이고, 날씨는 좋은데 요새 뭐 뉴스를 봐도 별로 즐거운 게 없습니다. 인사 좀 올릴까요? 동행님이 가장 먼저 오셨네요. 대상포진. 네, 싱그릭스라고 가장 효과 좋은 게 그게 2개월 간격으로 2번 맞습니다. 좀 비용은 들지만 그걸 추천하고요. 저도 맞았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열매님, 아르모니아님, 이정옥님, 푸른보석, 김은숙님. 김은숙님이 근육량이 적다. 단백질 먹고 약간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약간 오르막 걷기라든지요. 어, 팔다리가 살짝 뻐근해지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핑크 써니님, 사라영님, KK님, 그리고 윤희님도 오셨고, 이 채팅창이 요새 너무 빨리 올라가서 어, 셜리, 김님, 정광숙님, 비로봉, 오티. 네, 이재명 대표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 중계자가 함익병 선생님인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네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출연할지. 아무튼 아무 편견 없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뭐 인터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의료 정책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영수님, 오영도님, 네, 클로버님. 아무래도 우리 한 선생님이 또 특정 다른 정치인을 또 지지하니까 뭐 그런 영향이 있는지.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 채널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선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환영합니다. 누구든 나오시면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님, 정인수님, 네, 용눈이 오름 우방님, 제주분인가요? 네, 용눈이 오름 좋아요. 윤희님도 오셨고, 서혜숙님, 줄리킴님도 오셨고, 칭찬 감사하고요. 낭도가 어딘가요? 네, 가을새님, 버퍼링 있었군요. 네, 베이글님, 처음 뵙네요. 돌림이 언니, 히비스로투스, 잘 먹고 잘 자기, 오후 산책, 봄나들이, 제이맘님, 봄봄, 나무늘보님, 성명자. 다리가 붓는 원인은 가장 흔한 게 역시 림프순환이에요. 그래서 압박 스타킹, 그 다음에, 어,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근육이 짜주거든요. 코코님, 안명익님, 오세광님 잘 계시는지요? 하늘님도요. 최송아, 러브투다이님, 하오님, NCJ님, 그래요. 리리유님이 오늘은 새신랑 같다고요. 야, 제가 제주에서 햇볕 알레르기가 생겨갖고 지금 애 먹고 있습니다. 박선희님이 NMN, 네. NMN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노화의 종말에서 언급된 성분이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NMN 얘기하면서 자꾸 천연과 자연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 비타민도 채소, 과일에서 먹어야지 비타민제로 먹으면 효과 없다. 뭐 그건 완전한 편견입니다. 공부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들의 낡은 이론이고요. 물론 자연이 좋지만 또 비타민을 채소, 과일에서 먹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죠. 그건 뭐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그 타블렛의 형태로 먹는 게 6, 70점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뭐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생체 이용률이나 흡수율을 잘 감안해서 추출합니다. 만일 인공이 해롭기만 하다면 왜 자연식품만 먹은 원시인들은 빨리 죽고 현대인은 오래 사냐고요. 딴 걸 떠나서 커피를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무슨 노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이 영양제는 먹지 말라는데 커피는 또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불성설 아닌가요? 커피라는 게 커피나무의 원료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자연 상태 그대로 아니고 뽑아갖고 볶아갖고 기름을 추출해서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먹는 건데 그럼 몸에 나빠야 되는데 하버드에서 연구를 해보면 일관되게 모든 질병에 다 도움되는 걸로 나옵니다. 증거가 워낙 강력하니까. 커피는 좋다고 인정하면서 네. 오늘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요. NMN 도움 됩니다. 예. 저도 브로콜리 대신 많이 먹고 있고요. 네, 오세광 님이 점을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한 점은 일반 의사에게 싸게 빼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라든지 점이 좀 깊거나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흉터를 감안할 때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왜 그 자율주행 차량이 아직도 상업화가 잘 안 됩니까? 이유는 다 괜찮은데 아주 드물게 일어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사람이 운전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뭐 몇백만 분의 1로 일어나는데 요거를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후의 0.1%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상업화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빼더라도 왜 피부과 전문의에게 더 돈을 많이 주느냐. 일반인도 할 수 있죠. 100에 뭐 99개는. 근데 하나 정도 뭔가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예외적인 상황. 이것 때문에 그 IBM에서 만든 그 닥터 왓슨 인공지능이죠. 얘네가 아직도 임상에 적용이 안 돼요. 사람 의사라면 실수하지 않을 걸 하거든요. 드물지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러브투다이님, 하얀 거 콩팥 쪽에 결절 같아요. 낭종은 까맣게 나오죠. 양성일 겁니다. 네. 그래요. 신장 추천명이 저희 뭐 그 김대중 교수님 은퇴해서 지금 저쪽 수서역에 병원을 오픈하셨죠. 비욘드 말씀하시면 김성건님 복부 CT 콩팥에 0.8cm 결석이다. 내버려둬도 예. 근데 이제 저게 크기가 아직 뭐 크진 않은데 돌로 깬 거 한번 해볼 만해요. 그렇죠. 연휴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그거 이제 중요한 일을 할 때 막 아프면 골치 아프니까 여유 있을 때 미리 깨는 것도
미셸 고님, 위식도 역류는요, 무조건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강력한 제산제가 있지요. 그래요. 스튜디오가 바뀌었네요. 너무 잘 바꾼 것 같아요. 저 직원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잔주름 때문에 필러. 글쎄요. 네, 필러 요새 많이들 하지요. 너무 과용만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적절할 때 넣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래요. 이제 오늘 주제도 뭐 재밌는 주제긴 합니다.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칼럼이 하나 실렸죠. 저 비온 뒤에 최희선 PD가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는데, 그 칼럼 내용이 좀 곱씹어 볼만해서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그분이 이제 85세인데 내가 나이 85세에 대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가 10가지를 선정해서 글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85세 이제 남 얘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도 계시니까 같이 토론해 보시죠. 우리 노년기 행복을 좌우하는 게 뭔지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들어가는 길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연휴잖아요. 5월 이제 4월 30일부터 뭐 연차 내고 뭐 하면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뭐 석가탄신일인가요? 뭐 해가 붙여서 하면 뭐 한 5, 6일 연휴가 나고 좋은 계절이니까. 그래갖고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이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148만 명이래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의 관광지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참.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홍쇼 때 뭐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지난주 주제가 전국 어디를 걸으면 좋을까? 봄나들이 하기 좋은 코스를 알려주세요 했는데 어떤 분이 수안보 온천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경솔하게 수안보 온천이 망하지 않았나요? 요새 온천 안 한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안 거는 수안보가 아니고 저쪽 어디입니까? 창녕에 있는 북옥 하와이가 이제 문을 닫았는데 제가 그걸 착각을 하고 말을 잘못한 건데 그거를 수안보 온천 관계자 분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가 많이 나갖고 저희한테 이제 항의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고정 댓글로 사과드리고 그 부분을 삭제해서 잘라갖고 다시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분이 저한테 보낸 그 이메일을 봤는데 뭐 되게 공손하게 쓰셨어요. 근데 중간 부분에 자기가 제가 아주 지나가는 게 짧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충동에 시달릴 정도로 화가 났다. 제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놈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말을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특히 생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 종사하는 분들이 어딘가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라이브를 하더라도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안보 온천은 지금도 상업 중이고 인기라고 하니까 우리 국내 관광지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미안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국내는 지금 관광지 펜션이며 호텔이며 뭐 문 닫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있는 제주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 몰락시되고 근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생업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적개심과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도 보면 끔찍해요, 정말.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비행기 타러 이제 오는데 7시 비행기니까 딱 5시 한 40분쯤 도착했어요. 6시 되니까 직원 오고. 근데 그 게이트에서 그 남자분들이 어디 뭐 단체로 골프 여행 오신 것 같아. 한 7, 8분이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저 비행기 기다리면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막 싸우더라고. 근데 왜 싸우나 그랬더니 정치 얘기예요. 뭐 누가 뭐 어쩌고 뭐 그게 사람이냐 뭐 이러니까 왜 뭐 어때서 뭐 그런 걸 뭐 하는 게 아유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 이거 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곳 그 게시판 홍쇼만 하더라도 입장이 다 다르고 지지하는 분들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와 관련이 커요.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예의가 아니고 하는 게.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 사필 규정이고 역사가 발전한다고 믿고 우리나라 미래를 낙관하고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치 상황은 절반은 사필 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진보 보수 떠나서 여야 떠나서 착하고 성실하고 좀 최소한의 인격적으로 존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나가는 애들한테 비난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구의 절반이 지금 막강하게 지지하고 계시고 그게 현실이니까 민주주의니까 그분들 뜻을 존중해야죠. 근데 문제는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예요. 민주적 통제를 따라야 한다. 전부 다 뭐 탄핵시켜버리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를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한데 생활이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든데 TV나 SNS 보면은 맨날 뭐 어떤 사람들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 가고 뉴스 보면은 공항이 미어 터진다고 해외여행 가고 뭐 강남의 아파트가 몇십억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 빚을 감하고 남은 재산, 순자산이라 그러죠. 네, 마이님 2만 원 기부 감사하고요. 요게 딱 3억입니다. 3억. 그거보다 좀 낮다는 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아파트가 있고 은행에 예금이 있고 주식이 얼마 뭐 다 합쳐서 10억인데 빚이 7억이다. 그러면 이제 빼고 나면 3억이잖아요. 그걸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3억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딱 중간이라고 하네요. 한국 사람 100명 가운데 딱 50등이라는 거예요. 3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3억이 안 되는 분들이 딱 절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울분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저는 어렵고 가난한 분이라고 다 지지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내 세금으로 막 먹이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분들 가운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회가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어갖고 억울하고 이거 도와야죠. 제도적으로. 또 뭐 세금이 됐든 뭐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울분 이게 이제 표로 나오는 거죠.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걸 뒤집어라. 왜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항 이렇게 보면 저는 해외여행에 취미가 없으니까 뭐 저나 집사람이나 방콕이니까. 근데 상황이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층 격차가 지금 보면은 정치를 좀 많이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왜곡시킨다는 얘기는 그 울분은 좋은데 그 울분 가운데 쭉정이를 걸러야 돼요. 쭉정이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늘 제가 드린 얘기지만 부자는 다 나쁜 놈인가? 기득권은 다 나쁜 놈인가? 기득권이라 하더라도 뭐 해방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뭐가 기득권이에요? 뭐 선대가 됐든 내가 됐든 뭔가 남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뭐 제품을 만들든 뭐 연기를 하든 뭐 노래를 부르든 뭐 스포츠를 하든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메이크 해피하게 해서 그거를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정당하게 열심히 번 사람은? 그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지대 추구, 일은 안 하고 뭐 재벌 3세, 4세, 5세, 뭐 3세, 4세, 5세가 다 나쁜 건 아니죠. 해서 뭐 물려받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흥청망청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상법 개정 안 해갖고 소액주주 침탈하고 교묘하게 상속하고 이런 몇십 조 회사 계속 가져가려고 엉뚱한 짓 하고 뭐 합병하고 뭐 분할하고 뭐 무적 분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장난치는 이런 좀 나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게으른 가난한 사람,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 맨날 이거만 하는 사람, 일은 안 하고 맨날 사회 탓만 하고 부추기고, 하이, 그런 사람들 많으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가 잘 풀리려면 좀 어려운 분들 가운데 선의를 갖고 있는 성실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리고 기득권 가운데 나름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합을 해야 돼요. 선량한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잘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모가지 떼뱉기려는 사람들 무지 많거든요. 여러분. 그냥 직업이 정치인인 사람, 대통령이 2만 명 임명한다면서요. 거기 뭐 임기 동안에 몇만 명 목에 떼뱉기려고 눈이 펄해서 막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 다 쳐내고 그러니까 마피아의 의리를 강조하지 말고 좀 존경받는 사람들 분야별로 뽑아서 장관도 하고 공기업 다 보내고 아첨하는 놈들 다 쳐내고 진보든 보수든 말이에요. 그렇게 정치하고 그리고 좀 뭐 몰래 부정 축제하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하면 그 자체로 영광이지 그걸로 뭐 특혜 주고 몰래 뒷돈 이런 생각하는 인간이 아직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남이가 해갖고 뭐 아는 사람들끼리 뭐 끌어주고 땡겨주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좀 언제 깨지나. 지금 트럼프니 뭐니 전쟁 난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러시아 날리고 북한 해결할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경제는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이 방향이 아까 말한 특히 그 어려운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아니고 뭐 이거만 하는 배짱이 그룹들이 자꾸 선동을 해서 뺏어와라. 저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뺏어와라. 그렇게만 가는 건 포퓰리즘이에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망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쉐어하고 싶은 뉴스가 거제도 보니까 거제도가 이제 조선 사업이 있잖아요. 삼성 거제, 한화도 있고 큰 뭐 있는데 그 거제 시장님이 조선사 두 군데를 불러놓고 1년에 50억씩 두 개 합쳐서 100억이잖아요. 그걸 10년 동안 1,000억을 내라. 지역상생 기금으로, 발전기금으로. 뭐, 그 전에도 거제시에서 뭐 너네 두 기업이 잘 되도록 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사회가 어려우니까 기업들 너네 좀 돈 잘 벌지 않냐. 돈 내놔라. 뭐 이런 건데 저는 좀 입맛이 쓰려요. 저는 재벌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도덕하고 갑질하고 그리고 세금 제대로 안 내고 3대 4대씩 뭐 몇십조 그리고 뭐 소액주주 권익을 침탈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기 묘묘한 방법으로 그 주식 주가를 낮춰갖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직도 횡행하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모 기업도 그 짓 하다 걸려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거는 다 혼을 내야 합니다, 처벌하고. 근데 그거와는 별도로 그 어떤 기업이 민간인데 무슨 뭐 정치인이 돈 내나 뭐 아무리 선량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가 좋은 모습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돈 쓸 때는 많은데 사람들 불만은 많고 그러면 정치 세력들이 누가 집권을 하든 가장 뻔한 수단은 돈 잘 버는 기업 터는 거죠 뭐. 근데 기업이 화수분이 아니에요. 제가 기업을 옹호할 일은 전혀 없지만 거위에 배를 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제 경쟁력도 계속 떨어지고 중국이 다 따라잡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파이를 키우려고 노력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하게 화살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개탄스럽고 안타까워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세무조사를 아주 혹독하게 많이 받았죠. 개인도 받고 지방청도 받고 본청도 받고 심지어는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뭐 조사사국 석 달에 걸쳐서 탈탈 뭐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세정이 꽤 과학적이고 엄격합니다. 또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도 없고. 아니 수십 명이 와서 금고까지 다 터는데 어떻게 봐줘요? 다 같이 보는데. 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각종 포상제도가 발달해서 탈탈 텁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탈탈 털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율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여전히 낮다. 택도 아니세요. 공부 좀 하세요.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그 가진 자들의 세율이 상당히 하이랭킹에 들어갑니다. 꽤 높은 비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지금은 이제는 그 세금을 속이고 적게 내고 외국에 비해서 이거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난리예요. 지금 세수가 그렇게 해도 엄청난 적자예요. 근데 제가 그 이해가 되는 게 지방에만 가도 저 뭐 하는 거지? 저 사업을 왜 해 도대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에도 무슨 뭐 헬스케어 타운부터 해서 뭐 해갖고 요란하게 몇천억 들여서 하고 뭐 했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선별해서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뭐 아니 이렇게 엄중한데 지금 가만히 한 꼴을 보니까 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지금도 뭐 싱가포르나 뭐 그 재산세나 상속세가 없는 그 나라로 막 도피한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영국 다음으로 2등인가? 막 해외 도피 많이 한대요. 어느 순간 해외 자본도 다 빠지면 주가 폭락하고 뭐 그럼 뭐 먹고 사냐고요.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의학 방송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그 한국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를 너무 이렇게 그 멸시하거나 뭐 나쁜 나라다, 실패한 나라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GDP 기준으로 세계 11, 12등 하는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고 못 사고 실패한 나라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다만 나라 안에서도 불평등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비교 문화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뭔가 좀 나라를 뒤집어라 뭐 이런 방향으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뭐 네, 5.5cm 설악산 하늘꾼 좀 크긴 큰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위험 요인이 많고 나이가 되면 수술 받으세요. 왜냐하면 저거 터지면 많은 경우 현장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수술을 미리 받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부외과에서 많이들 하니까요. 음 바다 나나님이 엄마가 뇌동맥류로 MRI는 하셔야 되고 근데 타이레놀 드시는 거 아무 문제 아니고 뇌동맥류는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 통증이 없으니까요. 비타민 D 과잉 섭취가 되냐, 파한대소님? 전혀, 네버. 지금 말씀하신 걸 다 같이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비타민 D는 하루에 10,000IU까지 먹어도 무해한 걸로 돼 있어요. 보통 뭐 2,000IU, 1,000IU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금의 정치현 씨를 보면서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좀 아무튼 좀 합리적이고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통 사람 이상의 좀 삶을 산 제대로 좀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남들처럼 돈 모아서 뭐 알콩달콩 뭐 아니면 뭐 월급을 받든 뭐 애로도 겪어보고 뭐든 아무튼 좀 그런 분들은 좀 없습니까? 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길 두 손 모아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쪽이 됐든 누군가는 되겠지만 그분이 좋은 지도자가 되길 바라고 분명한 건 제발 그 민주적 통제 이딴 말 좀 하지 마세요. 예컨대 그러면 51%는 49%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저 특히 판사를 뭐 특히 특정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제가 누구라고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양반 보면은 너무 심해. 특정 판사 이름을 뭐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뭐. 잊지 않으면 뭐 할 건데 자기가. 나 참 하여튼. 자기 편에 유리한 판결 나면 와 뭐 이러고 아니면은 뭐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지식인이에요 도대체. 또 화가 나는데 안 되겠다. 자, 누가 되면 제가 탈탈 털린다 그러는데 제가 그게 두려워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세무조사, 조사 사국도 빵원 받은 사람이에요. 본청조사도 빵원이에요. 집사람도 빵원이고. 그렇게 털어도 제가 뭐가 무서워요, 제가. 뭐, 무슨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예? 뭐 약점 잡힐 일이 있어요, 뭐.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저 혼자 저희 직원들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래도 나라가 잘 돼야 하는데 제가 걱정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휴 때 이렇게 저기 출국장 붐비고 그리고 뭐 인류 호텔 이런 데 바글바글 하고 이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거를 망친 사람도 누굽니까? 의외로 진보 쪽이 좋은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렇게 욕을 하던 전두환을 저도 싫어하지만 그때는 가외금지에서 저 같은 사람도 무산자의 아들이지만 뭐 수학 정석, 성문 종합영어 공부해서 서울대 척척 들어왔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계층 사다리 타고. 지금 뭐예요? 엄마 아빠 돈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해도 불가능하다면서 스펙 만들고 하는 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교육 환경을. 그러니까 그 입만 번드르르한 PC주의자들. 인구가 준다, 저출산이다, 외국인 노동자 들어와야죠. 안 하겠다는데 힘든 일. 들어와야지.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똑같은 임금을 줘요?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그런 데 적용할 정도로 한간 나라입니까 지금? 세금도 펑크나고 돈 쓸 때 어마어마하게 많고 내국인들도 가난한데 기업만 뜯으면 다냐고요. 기업이 무슨 와수원이에요 지금. 그 기업이라는 게 옛날하고 달리 이제는 재벌 특정 일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상법 바뀝니다 이제. 그걸로 직원들, 주주들 다 챙기고 요즘은 소비자까지 챙겨야 되잖아요. 에스더 포뮬라가 돈 잘 벌 수 있지만 직원들하고 뭐 주주들하고 이제는 소비자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어쨌거나 낮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인데. 근데 그런 기업들을 탈탈 정치적으로 턴다?
돈 내놔라. 예. 안 그러면 감옥 보낸다. 뭐 이거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털려면 털어보세요.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주도에서 짱 박혀 있고 강아지 한 마리 안고 그냥 여기서 방송하는 정도지. 제가 아유,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오세광님은 또 무릎을 다치셨어요. 물을 빼긴 빼야 되는데 물 빼는 거 마취 안 합니다. 안 아파요, 하나도. 예, 물 빼는 거 그냥 겉으로 볼 땐 징그러운데 이 주사기가 뭐 안구로도 들어가고 겁나죠. 근데 다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라이더님이 저보고 화내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거를 뭐 영호남 지역으로 나누지 말고 또 남녀로도 나누지 말고 또 노소로도 나누지 말고 뭐 빈부로도 나누지 말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잔 말이에요. 네? 아니 뭐 영남 사람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호남 사람 가운데도 좋은 사람이 있고 두 분이 합쳐요. 남녀 가운데 좋은 사람. 좋다는 게 뭐예요?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도덕심을 갖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을 갖고 그리고 마피아적 의리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반칙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에 어느 순간 정말 베네수엘라 직행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만 정치 안 합니다, 스키피오님. 네. 그래서 세상을 뭐 뒤집는 건 좋은데 좋은 쪽으로 뒤집어야죠. 축창 들고 뭐 이렇게 설칠 수는 없잖아요. 달러를 벌고 논문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을 우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전부 기득권으로 취급해서 다 내쫓으면 그러면 뭘 먹고 살 건데요, 그러면. 트럼프나 뭐 아니면 시진핑한테 뭐 쌀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들이? 아랍에 가서 기름 좀 주세요 하면 주냐고요. 촛불 1000만 개가 모여도 안 줍니다. 주님이 또 큰일 날 뻔하셨구나. 아니고 한 분 맞아. 싱크홀에. 그러니까 사는 게요. 다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지 몰라요. 언제.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에게 저는 주자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냥 어려우면 안 되고 하려는 분들에게 또 놀고 먹는 배짱인데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한테 왜 돈을 줘요? 최소한의 자활 의지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현금을 줘요. 거기에 제 세금을 쓴다. 저는 기쁩니다. 세금을 저는 좀 더 낼 용의도 있어요. 나라가 어렵다는데 까짓 거 뭐. 제가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근데 뭐 누군가는 뭐 위화감을 느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다 똑같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나라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나 다 뭐 기본소득 주고 누구나 다 뭐 기본급식하고 그런 거는 정치인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도 하겠네요. 누구나 다 돈 나눠주면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박수 받고.
그런 거 하라고 골치 아프게 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제발 우리 홍쇼 식구 여러분들만이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전문가를 좀 인정을 하시고요. 그래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잘 되겠죠. 그러니까 서민이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나오게 하려면 정치가 불림하고 뭐 이게 아니고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가 어렵습니까? 행정 품질 서비스 경쟁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서민 여러분, 이 지역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기업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돈을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잘 고민을 해서 머리를 거기 써야지. 그냥 싹둑 잘라서 너 얼마 내고, 너 이거 뭐 얼마 써, 뭐 이러면 그거는 삼류 정치입니다. 네, 차 SH님이 명의의 개념 제가 알려드릴게요. 명의는 있습니다. 죄송한데 엉터리 의사들도 제법 많아요. 아무래도 빅5의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 명의들이 많겠죠. 어려운 환자를 많이 보니까 그분들이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병원 자체에 그런 환자가 많이 오는 게 또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1%가 다른 전문가 1%가 놓치는 걸 찾는 게 이제 빅5 대학 교수의 역할이고, 근데 문제는 빅5 교수들은 중에서도 인성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아는 의사가 좀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고, 그분이 좀 불친절해도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과잉 진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과잉 진료가 몸에 뭐 요만한 혹도 별거 아닌데 무조건 떼라 그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참. 그러니까 아기곰님 말씀대로 이 교육은, 이거는 저는 참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힘들다면서요. 못해 먹겠다면서요. 근데 아이들도 너무 진을 빼요. 별 시시콜콜한 걸로.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애들은요, 그냥 대학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놈의 대학 나와서 뭐 하게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정말로. 공부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만 딱 가고, 그리고 공부 소질 없는 친구들이 뭐 직업 학교로 가든 다른 길을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저도 이제는 다 숙제를 다 끝냈지만, 힘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런 계층 사다리가 참 신기하게도, 진보 정부 때 망가진 겁니다. 다 망가졌어요, 그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법시험도 뭐 로스쿨 만들면서 어쨌거나 돈 있는 사람들만 다 가고. 아이고, 뭐. 네. 뭐 저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주제를 또 얘기를 해야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홍시 여러분들만이라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끼리 사회적으로 연대합시다. 우리나라를 좋은 사회로 만듭시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코리안 데일리 라이프님이 형부가 신장벽 투석 10년째. 보람의 병원 좋은 병원인데, 보람의 병원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병원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 공공의료원 중에서 제일 성공한 모델이죠.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어떤 점이 애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절한 것 때문이라면 그 개인 병원 요새 많이 하니까요. 비온 뒤에 이렇게 그 콩팥
투서 이쪽으로 의사분들 많이 있고요. 그분들한테 소개받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부터 좀, 이게 좀 갑자기 앞 시간에 이게 너무 제가 진을 뺐네. 여러분들 의견을 좀 잠깐 볼까요? 네. 인문계가 너무 많다. 금수기님. 특성화고에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예요. 진짜로. 네. 미안한 얘기인데, 갈수록 좋은 대학의 그 메리트는 떨어질 겁니다. 이미 뭐, 사교육 최고 전문가인 누굽니까? 그분이 얘기했대요. 보니까. 그분 말이 옳아요. 갈수록 더 오를 거예요. 갈수록. 지금 이제 그런 쪽에 인풋을 많이 들이는 건 또 부모가 특히 희생하면 너무 과도한 희생을 하면서 자녀를 인류대에 보내려고 너무 아둥바둥하고 피폐해지잖아요. 후회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 손지훈님, 네네. 아유, 참. 그럼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야, 홍익을, 너는 서울대 나오고 돈도 많고, 뭐, 너 아이들도 뭐 해외 보내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뭐.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거나 교육이나 경제 상황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돈 벌기 어려운 시대니까 가진 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하고 군대도 좀 가고 세금도 좀 잘 내고 갑질하지 말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들 수탈하지 말고 상법 고치고 그리고 몇십조 몇백조 기업을 2대까지 몰라 3대 4대 5대까지 다 주겠다는 게 도둑놈 심보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그걸 다 해먹겠다는 겁니까. 참 온갖 자본주의의 꿀은 다 빨면서 그런 게 지대 추구입니다. 그런 걸 지금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또 가난하면 다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중에서도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누리님이 쿠싱 증후군. 네, 요건 근데 요새 이렇게 치료가 잘 됩니다. 네, 내분비내과 가셔야 돼요. 내분비내과라고 요즘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사람이 로저 로젠블럿이라는 분입니다. 로젠블럿이라는 사진 보이죠? 이분이 이제 올해 85세예요. 이번이 이제 하버드 교수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뉴욕타임스의 고정 기고를 하고 베스트셀러도 4권인가 써낸 작가이기도 하고 영문학을 가르쳤죠. 특히 라이팅, 하버드 학생들 세계 최고 인재들에게 작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대단한 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29세 나이에 하버드대 기숙사에 사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역대 최연소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29살의 나이로 하버드 기숙사에 사감을 했던 그리고 결국은 하버드대 총장까지도 나가려고 이제 선거에 나왔지만 이제 안 되긴 했지만 지금은 은퇴해 계신 분이죠. 그렇게 인자하게 생긴 분인데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글을. 영문학 교수, 영문학.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글을 하나 썼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어피니언 해서 4월 13일이네요. 이제 한 달도 안 됐네. 한 2주 전쯤이네요. 10 tips, 그러니까 10가지 팁을 알려주는 거죠. For being happily, 행복하게 85세 나이가 되기 위한, 그리고 like me, 나와 같이. 본인이 85세예요. 본인이 85세인데 내가 행복한데 내가 10가지 팁을 줄게요 하고 이제 칼럼을 쓴 거고
요걸 우리 이제 최희선 씨가 이제 연세대학교 심리학 전공하고 저희 BOD PD예요. 그래 요걸 이제 픽업을 해갖고 짧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홍쇼에서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갖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10가지 팁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고 이 10가지 이외에 또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금방 들어요. 85세면 뭐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금방 옵니다. 저는 올해만 해도 벌써 이제 5월이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뭐 연초에 뭐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어느새 1년의 절반 가까이 지나간 거예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 세월이 빨리 흐르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속도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죠. 왜냐하면 똑같은 1년이라도 한 살짜리에게 1년은 100%인데 자기 전생에 예컨대 뭐 60살에게 1년은 6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자기 전생에 60분의 1밖에 안 느껴지는 거니까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체감하게. 이해가 되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 얘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니까 나이 들 때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석학은 뭐라고 얘기했나 이제 여러분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로저 로젠블롯이라는 분 아까 설명을 드렸죠. 1번으로 얘기한 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이게 1번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행복하려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말라.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작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 맞는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나이 들면서 행복하려면 첫 번째 my way. 그러니까 나의 삶을 가라 이겁니다. 나의 삶.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거를 이제 졸업을 해야 돼요. 젊을 때는 좀 출세하고 남한테 좀 잘 보여야죠. 아부도 하고 뭐 어느 직종이든 그런 거 필요한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그러면 그때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그리고 너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라. 요거를 이분이 첫 번째로 강조를 했네요. 뭐 10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너가 젊었을 때 뭐 무슨 뭐 흉볼 일을 겪었고 무슨 뭐 나쁜 짓을 했고 뭐 그런 걸 뭐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컴플렉스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무도 몰라요. 알고 있어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어느 소설에도 뭐 그런 얘기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 어느 날 자기 직장에서 옆 건물을 보니까 저쪽 빌딩 다른 건물 창 너머로 보니까 다른 건물 뒤에 굴뚝에 뭐 이렇게 블룸버가 나온 게 있어서 뭔가 하고 싶어서 그 옆 건물로 옥상까지 일부러 올라가서 봤더니 무슨 이렇게 낡은 양말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다. 뭐 또 양말이 하나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왜 꺼내냐? 꺼내는 이유는 이 지구상의 뭐 몇십억 인구 가운데 이 공간에 저 건물에 저 지붕 위에 빨간 양말이 걸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뭐 이런 뿌듯함. 약간 문학적인 감수성이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뭔가 유니크한 게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요. 유니크한 거.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보면은 그저 뭐
계속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뭐 내 아들이 뭐 어느 대학 나오고 나는 아파트가 뭐고 젊었을 때 뭘 했고 뭐 그것 말고 내세울 게 없어. 뻔한 그 세속적인 가치로 비교만 하는 거죠. 뭐 저 빌딩 옥상에 뭐 빨간 양말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만의 삶. 제가 캐나다에 아이들 어렸을 때 갔을 때 지인의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우연히 이제 방문을 했는데 웬걸? 차는 후졌는데 차 지붕에다 카약을 딱 싣고 호숫가에서 카약 타고 할머니가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야 너는 돈을 모아야지 뭐 이게 뭐냐 뭐 나이 들어서 주책스럽게 이게 뭐냐 차 색깔은 왜 빨간색이냐 뭐 등등 그게 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부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 나이만 돼도 이제 정말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 관심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내가 젊었을 때 또는 일생 동안에 좀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걸 좀 용기 있게 해보자. 그 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제 이분이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사실 뭐 다 들어본 얘기긴 해요. 뭐 대단히 새로운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자. 이분이 어쨌거나 미국을 대표하는 칼럼니스트라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제가 늘 한 얘기지만 야, 너 몸 아프고 가난해봐 그딴 소리 나오나 라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 홍쇼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메시아입니까? 아니 뭐 아파갖고 또 아니 뭐 아니면 뭐 돈이 한 푼도 없는 분 제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 뭐 복지로 해결을 하든지 죄송하지만 좀 굉장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인 분 빼고 그냥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꼭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딴질 거는 분이 있어요. 돈 한 푼도 없고 막 몸이 아파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딴 소리 뭐 한간 소리야 뭐 지적질을 하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각자 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 죽기 전에 뭐 해야 될 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용기 있게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튼 소설 쓰는 거 이거 빨리 해야 되고 제주도에 개카페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거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아하. 여러분 중간중간에도 뭐 건강 상담은 해드릴 테니까 뭐든 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나의 길을 가자. 비교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의 길을 가려면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럴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 뭐 아니면 트럼프 뭐 제일 돈 많고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제일 돈 많고 제일 권력자라 하더라도 뭐 그 사람 삶이 뭐 나하고 크게 하루가 다른 것 같지 않고 대단히 부러운 것도 없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실제로도 그렇고요. 정말. 그래서 나만의 삶을 용기 있게 가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좀 개성껏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빨간색 스포츠카 운전하면 어때요? 나이 들어서. 뭐가 주책이냐고요. 아니면 뭐 팬클럽 뭐 아이돌 팬클럽도 하면 또 어때요? 뭐 자유롭게 살자고요. 자유롭게. 자, 두 번째로 이분이 뭐냐면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요거는 이제 상대가 있는 얘기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젊은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나이 들수록 행복하려면 젊은 사람들 곁으로 가라. 이건 족보에 있는 얘기예요. 원래 행복학 교과서에도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건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요즘 이제 그 시니어 타운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뭐 비싼 데도 많고 해갖고 뭐 고급스럽게 짓고 뭐 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몇백만 원 내면 뭐 주치의가 있고 뭐 밥도 다 해주고 뭐 시설이 잘 돼 있고 교회 이렇게 뭐 날아갈 듯 지은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 사람들이 많이들 후회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맨날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보면 삶의 활력이 더 떨어지고 후회하고 더 빨리 늙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탈출하고 싶고, 나이 들수록 좀 이렇게 뭔가 접촉 또는 교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뭐 요양병원은 할 수 없죠. 그거야 뭐 거동이 안 되고 그건 그런데 일부러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뭐 시니어 타운 이런 데 가는 거는 저는 그 하루 세끼 식당에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맨날 보는 그 할머니 하루 똑같이 보고 또 그 안에도 알력이 있대요. 누구는 장관 출신이고 누구는 뭐 고등학교 선배고 뭐 이래갖고 그 안에서도 뭐 잘난 척하고 뭐 어른들 특유의 그 고집스럽고 깐깐하고 거기서도 대장질 하려고 하고 뭐 자기들끼리 편가르고 그 괴로운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뭐하는데 돈 주고 그런 데를 가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두 번째 이분의 이제 팁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라.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 각자 노력을 해야죠. 이제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만나겠어요. 뭔가 어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든 뭐 지갑을 좀 열어야죠. 지갑을 좀 열고 젊은이들이 아쉬운 게 돈이 아쉬우니까 그거를 좀 나이 든 사람은 지갑을 열어야지 말 털면 안 돼요. 그리고 계급장도 좀 떼고 내가 몇 살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나이가 벼슬입니까? 꼰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 동생도 하는 얘기가 뭐 대학병원의 교수들 딴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 보면은 가끔 보면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대요. 내가 뭐 무슨 기업의 사장을 지내고 뭐 내가 누구를 알고 뭐 누구랑 또 하고 내가 뭐 대학에 뭐 박사 뭐 학력 또는 뭐 옛날에 과거에 뭐 화려한 경력 또 재산 뭐 지인 뭐 커넥션 이런 걸로 막 위세를 부린대요. 그러면 의사들은 속으로 경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So what? 아니 당신이 옛날에 장관이면 뭔데? 당신이 옛날에 뭐 무슨 대기업의 사장이면 뭔데? 당신이나 당신 다음에 올 여기 청소부 아줌마나 똑같이 건보 똑같이 돈 내고 오는데 뭘 당신이 나한테 특별하게 뭘 돈을 더 줘? 뭘 왜 여기 와서 유세야? 속으로도 경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런 분들 보면 참 딱해. 그렇다니까요. 젊은 분들에게는 뭐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베풀어서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능력이 닿는 한 그 우리가 행복하려면 젊은 사람 만나서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홍대, 뭐 신촌, 뭐 저 성수동 뭐 이런 데라도 좀 걸어 다니기라도 젊은 사람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니어 타운 이런 데를 비싼 돈 주고 가는 건 이건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수지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무용담을 꺼내지 말란 말입니다. 네. 아르모니아님도 직장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시다고.
JG님, 도쿄에 계시는구나. 도쿄 참 멋있는 나라예요. 저는 사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많이 우려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중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건 100% 맞는 말인데, 다만, 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국민을 통제하는 나라잖아요. 인터넷 마음대로 연결 못 하잖아요. 정부를 비판 못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그 공산당 중앙 집권식으로 인공지능이니 뭐 2차 전지니 뭐 이런 걸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전 세계 그 시장을 석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 반면 일본을 우리는 깔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나라예요. 인정할 게 인정해야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본에 가겠어요? 배우는 게 있고 행복하거든요. 일본에 가면 뭐니 뭐니 해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발 그 반일 감정 어쨌거나 자유민주주의 같은 진영의 국가인데 그 철진한 반일주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뭐 아직도 그걸로 뭐 해산물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반성이나 하시나 그분들 그렇게 떠들더니 참 하여튼 아 그래요. 우울증이 없어도 먹느냐. 네, 이상하다. 렉사프로 하긴 뭐 태영님 그 렉사프로라는 게 이제 뭐든 수술이나 뭐 뒤에 이제 가라앉는 걸 좀 근데 약간 좀 조금 지나친 것 같긴 하네요. 굳이 렉사프로까지 진통제라면 몰라도 우울증 치료제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모든 산업과 이미 경쟁 단계고 우리가 지금 현재 대로라면 다 뒤처지게 돼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사실은. 네,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여러분, 제주껏 어울리십시오. 자, 이분이 로젠블러님이 세 번째로 85세 때인데도 내가 건강한 이유. 이분은 뭐냐면 칭찬에 집착하지 마라. 네, 요 얘기. 딴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떠봐.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라. 나이 들수록 그런 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이나 뭐 SNS에 좋아요 같은 거 막 매달리는 거. 사실은 저도 이게 간단치는 않은데 이거 초월해야 돼요. 나이 들면 이제 내가 막 누구한테 인기가 있고 막 오피니언 리더다 아니면 뭐 어느 조직에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직장에서 뭐 뭘 칭찬을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이 말도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칭찬과 좋은 평가에 연연하지 말란 말이죠. 연연하면 안 돼요. 그 칭찬에 연연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위선적으로 살게 돼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솔직해지지 못하고 자기 삶을 못 살고 말은 쉽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저나 집사람이 에스더 TV에 나오는데 이쁘게 꾸미기 쉽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상 그대로. 과장하는 거 하나도 없고 대본도 없고 분장도 안 하고 머리도 그대로 옷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잖아요. 그 좋은 사람은 좋은 거고 싫은 사람은 싫은 거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든 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뜨끔한 건 그 저는 한동안 제가 한동안이라 그래봐야 요 한 몇 달인데 키높이를 신었거든요. 키높이 신었더니 키높이를 신고 키를 쟀더니 세상에 제 키가 190cm가 나오더라고요. 제 매니저가 제주에서 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짓도 안 합니다. 아유, 뭐안 그래도 내 키가 뭐 충분히 큰데 요새는 이제 키높이도 안 신고 이제 다닙니다. 아무튼 뭐 사람들 칭찬에 연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바운드 현상 같은 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베이글님 약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 웰빙 센스가 조금 줄어든다는 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거야 뭐 금방 좋아진다고 봐요. 당뇨약 먹으면 살이 빠지는지
그거보다도 당뇨약 때문에 아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네 번째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뭐냐면 고통을 받아들여라. 고통. 고통이 친구이자 일상이 돼야 한다. 요거 아주 철학적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고통이 있지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분도 보면은 잘 나가는 하버드의 교수고 뭐 학자지만 딸이 한 분 있는데 소아과 의사까지 시켰어요. 되게 잘 교육시켰죠. 근데 딸이 30대 중반에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이게 엄청난 불행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이 들수록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몸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저는 행복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통도 좋고 뭐 불편함도 좋고 아픈 것도 좋고 뭐 외로움도 좋고 뭐든 아무튼 네거티브한 거 뭐가 뭐 자이든 타이든 내 몸이든 내 가족이든 나의 금전 상황이든 뭐든 마음에 안 들고 떼냈으면 하는 게 또 괴롭히는 게 계속 긁고 쑤시고 아프고 하는 게 저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순이라고 그러죠. 60부터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냥 수용하는 거.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막 거부하고 왜 내가 why me? 왜 내가 이런 고통 이렇게 아니 그런 거를 뭐 소송을 걸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지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건데요. 여러분 뭐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유럽에 뭐 무슨 조프레 나오고 뭐 베르사유에 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낭만적이죠. 귀족들 나오고 백작 뭐 나오고 뭐 사랑을 나누고 마차가 끌고 다니고 뭐 정원에서 멋진 옷을 입고 파티하고 그거는 그 당시 그들 생활에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왕도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제대로 물려주기가 만만치 않았고 뻑하면 전쟁 나고 반란 일으키고 목 잘리고 죽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하물며 귀족, 하물며 평민 삶이 없어요. 굶주림, 전염병, 전쟁, 핍박, 일상이 고통인 나날이었어요. 우리 인류가 지난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저 피라미드, 저 무슨 뭐 스페인의 뭐 그 성당 뭐부터 유명한 건축물, 왕궁, 베르사유든 뭐든 다 그 서민들이나 노예들의 피와 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태어난 게 이 시대에 또 이 땅에 태어난 게 이 땅에 안 태어나지 우크라이나에 태어나면 끌려가서 죽고 뭐 오죽하면 고기 분쇄기라고까지 자조 섞인 얘기 나옵니까? 다 개죽음 당하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 고통은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생존이 보장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 인류가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다른 그 고통들은 그냥 그냥 내 몸의 일부야. 일상이고 고통을 그렇게 수용하면 의외로 신기하게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통을 관장하는 중추하고 쾌락 중추가 붙어 있다니까요. 희한해요. 얘가 세면 얘가 또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얘가 세지면 오히려 별거 아닌데도 행복 중추가 막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처가 시다르타가 일부러 고행을 했잖아요. 굶고 막 더운데 오히려 열반에 들고 그런 희한한 그 역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네 번째로 강조한 게 고통에 대한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여라. 이걸 친구자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거를 자꾸 버리려고 애를 써려고 하고 스트로크를 하지 말라. 막 싸우지 말라.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분이 얘기한 게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개를 키워라. 야, 이 부분에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이분도 그 얘기를 해요. 나만을 바라보는 저 눈빛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오늘 그 제주 올 때 겨울이를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안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무튼. 왜냐하면 얘한테는 제가 모든 우주예요. 겨울이한테는요. 물론 제가 밥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돌보면서 얻는 행복이 너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취미가 뭐 바둑도 있고 골프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은데 너하고 바꿀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뭐 골프장 가거나 골프 연습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얘가 자꾸 자기랑 놀아달라고 두 다리로 막 저한테 쭉 벌려갖고 막 땡기고 얘가 장난치고 싶어 해서 난리인데. 그래서 이게 뭐 그게 꼭 고양이도 좋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제가 늘 한 얘기인데 이 함부로 키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 책임감 안에는 보호자의 노력 또 돈, 시간 이런 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 그리고 속성 자체가 좀 이기주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기주의자를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의 개성이죠. 그런 분들은 또 이 얘네들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최소한의 여유가 있는 분들, 또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데리고 오면 그러면 그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기쁨을 준다. 는 걸 이분도 이제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기르나 보더라고요. 맨날 산책하고. 저도 우리 겨울이 자전거 하도 뭐 제주도 다니면서 같이 넘어진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래 이제 지금도 저 중문 쪽에 가면 제가 옛날에 한번 겨울에 어렸을 때 자전거 태우러 가다가 그 조선 호텔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가 빌어먹을 가다가 이게 갑자기 확 꺼져 있어요. 잘 가다가 그래 이제 꽈당 하고 그냥 넘어졌거든요. 그 겨울이 그냥 깨갱하고 그냥 꼬리 말리고 근데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아가가 저하고 지난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엄청난 애정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겨울이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근데 겨울이가 유명해져 갖고 어젠가 그제 제주에서 해변가에 이제 걸을 때 저는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도 다 하고 가리니까 잘 못 알아보는데도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겨울이를 알아보고 얘 겨울이죠 알아보고 사진도 찍고 그분 집에 아기도 그 뭐더라 저 말티스인데 이름이 겨울이래요. 이제 우리 개 키우지 않는 분들은 또 이해를 못하고 우리 개 키우는 분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에요. 어쨌거나 개를 안 좋아하거나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는 민폐죠. 뭐니 뭐니 해도 털 날리고 똥이야 그래도 오줌 같은 거는 참 곤란해요. 뭐 오줌 싸는데 그걸 뭐 어떻게 닦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개 키우는 분들은 이웃에 대한 고마움, 뭐 세금이라도 좀 더 내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은 있고 똥만이라도 좀 열심히 치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아무튼 봉지를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남의 똥도 보이면 다 주워요. 아무튼. 다 주워갖고 다 버려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은 제가 받는 행복감이라는 게 우리 아기 때는 저희 아들 둘이 있습니다마는 아기 때는 부모가 저만 해도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 의무감으로 키우고 뭐 이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워낙 정신없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이 아이가 나한테 계속 매달리고 먹을 거 주고 씻겨 주고 양치도 시켜 주고 데리고 산책도 하고 껴안고 그러면 얘가 막 저를 그렇게 좋아해서 막 이렇게 옆에 있고 막 아양을 부리고 하면 애기 같아요, 애기. 그리고 역시 이렇게 뭘 베풀 때 엄청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제가 그 우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뿌듯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빅뱅 이후에 이 무기물 덩어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생명체 가운데서 또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약육 강식 아닙니까? 잡아먹어서 사지를 다 그냥 찢어 먹잖아요. 내장까지.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종을 초월해서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느냔 말이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미약 하나마 몇 억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제가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게 태어난 보람이랄까요. 저도 죽고 겨울이도 죽겠지만 저는 뭐 또 만난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아지나 개가 주는 그 행복감이 큽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 야, 너 예를 들면 뭐 너가 뭐 딴 걸 다 포기하고 재산이나 뭐 그럴 수 있어? 엄청나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웬만하면 저는 우리 겨울이가 주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엄청 그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그 여유가 되는 분이라면 이제 여유가 된다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맨날 그 나만 꾸미고 나만 누굴 만나고 나만 바쁘고 뭐 이렇게 나의 쾌락만 중 이런 분은 안 돼요.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결혼도 하면 안 돼. 그런 분들은 결혼한 순간 가족, 배우자나 자녀들한테도 할 짓이 아니에요. 자기 몸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결혼하면 안 돼. 혼자 사세요 그냥. 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마음이 있고 이 내가 거둔 생명은 죽을 때까지 내가 챙기겠다는 그런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런 책임감이 생길 겁니다. 워낙 사랑스럽으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개를 찬양했고 6번째는 의사를 5명 이내로 만나라.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5명이라는 건 이제 뭐 굳이 뭐 4명이든 3명이든 의미는 뭐냐면 이분 의미는 그 과잉 진료를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 얘기는 너무 많은 의사에게 병원에 자주 가서 뭐 검진 받고 뭐 피 뽑고 뭐 의사 만나서 얘기 듣고 막 오래 살려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금만 있으면 큰일 났다 뭐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죽더라고 이상하게. 뭐 제가 사례가 몇 분 있지만 또 그분한테 누가 될까 봐 얘기는 좀 그렇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나이 들수록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담담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꼭 필요한 경우 이렇게 뭐 의학을 이용하는 거지. 아니 내가 나이가 80인데 젊을 때 생각해서 몸에 뭐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뭐 이 병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면 잘못하면 슈퍼박테리아 감염돼서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병원에 가능하면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째로 뭐냐면요. 이분이 또 표현을 이분이 이 표현은 이제 조금 제가 의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 이분의 뜻은 뭐냐? 이분이 7번째로 한 거는 다른 데에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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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관심을 가져라
아웃워드죠. 인워드가 아니고 아웃워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는 뭘 들었냐면 자기가 그 어느 그 아파트에 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개를 끌고 산책을 가는데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는 그 문지기 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덩치 큰 모이가. 근데 어느 날 산책하고 들어오는데 멋진 노래가 들리길래 가만 들어보니까 그 문지기가 부르는 노래였다. 근데 노래가 너무 듣기에 좋았다. 그거를 예로 들면서 이게 행복한 비결이다. 이거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잘 안 되죠. 아니, 딴 놈이 뭐 노래 부르면 뭐, 그게 뭐 어쨌다고 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인트는 뭐냐면,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만 쳐다보고, 이거 사실은 버트런드 러셀도 그런 얘기 했어요. 행복의 정복에서. 셀프 업섭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이렇게 빠져드는 태도가 불행의 원천이다. 나의 목표, 뭐 나의 승진, 나의 사랑, 뭐 나는 이래야 돼. 늘 나만 보는 거지. 나만 하루 종일 나.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 그게 아니고 외부에 좀 눈을 돌려봐라.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작더라도 즐거움을 찾아라. 그러니까 뭐 그 문지기 분이 노래를 잘 부르면 또 얼마나 잘 불렀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노래 부를 때 듣기 좋았는데 요런 것에도 가치를 주면 당신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선문답 같은 얘기 하나요? 여러분들 반응이 좀 궁금한데 아무튼 어쨌거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주 보고 오래 보면 예쁘다고 뭐 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희 제주도의 느티나무에다가 크리스토프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가지에 뭐 잎이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고 뭐 관심을 갖잖아요. 바람에 흔들릴 때 얘가 이거 어떻게 흔들리나 괜찮나 뭐. 그리고 하루 중에도 굉장히 자주 이쪽 각도에서도 쳐다보고 저쪽 각도에서도 쳐다보고 심지어는 제가 하도 기특해서 걔 이렇게 안아 주기도 해요, 나무를. 제가 좀 웃기죠. 근데 아무튼 뭐 돌멩이 하나라도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시공간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야 여기 꽃이 이런 꽃이 폈네. 이 꽃 이름이 뭐지?' 그런 것만이라도요. 그래서 자꾸 나를 쳐다보지 말고 이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게 행복해지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도 포함이 되겠죠. 듀아비브를 4 개월째. 네. 집사람도 듀아비브 먹고 있죠. 네. 아, 베란다에서 유치원이 보이는 요즘 꼬마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생동감이 확 느껴져요. 맞아. 요런 거 아주 좋은 포인트네요, 베제크 님. 저거를 "아이 시끄러워." 이게 아니고 요새 아이들도 귀한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또 하나 인제 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약간 공감각적인 건데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 봤습니까? 제주도 그렇고 여기도 양지청 걸을 때 어쩔 때 소나기가 빠바박 그러니까 건조하다가 땅에 이렇게 좀 건조하다가 소나기가 바바박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묘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걸 이해하시려나 아무튼. 막 눈으로 볼 때는 막 비가 떨어지고 소리도 막 두두둑 떨어지는데 코로 냄새가 그러니까 비 오는 냄새가 있어요, 비 오는. 또는 무지개의 향기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바다의 은슬이라 그러죠. 바다에 가면은 이 햇볕이
수면유를 쫙 반짝반짝 피우게 할 때 그때도 뭔가 아름다운 소리가 막 이렇게 은근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몰입해서 보면. 그때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 땅에서 아까 비 올 때 땅에서 나는 거는 그건 족보에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땅에 뭐 어떤 무기물 뭐 유기물이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서 냄새가 난다. 아무튼 그거는 피톤치드가 아니고 비 올 때 특유의 아주 그 코끝을 살살살살 굉장히 그 묘한 그 기분 좋은 향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까 말한 뭐 바닷가의 은슬이나 무지개의 향기나 뭐 비 오는 다음에 냄새나 무슨 개소리야 하고 뭐 아무 관심도 없고 뭐 살다가 뭐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꼭 문학적인 게 아니라더라도 그렇게 내 주변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가운데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전에는 몰랐던 걸 깨달을 때 작은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 젊게 사는 겁니다. 몸도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막 그냥 돈 벌고 뭐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동안 조금 괜찮다 요새 또 몸이 좀 안 좋거든요. 이유가 이제 그 중국의 왕홍이 와 갖고 그 사람이 뭐 팔로워가 1억 명인가 뭐 엄청나대요 아무튼. 그런데 뭐 그 사람 시간에 인제 들어가서 뭘 중국에 뭐 팔려고. 근데 뭐 9 시간인가를 기다렸대요. 좋은 시간대를 얻기 위해서. 인천에 어디 가 갖고. 그게 나름 얼마나 힘들어서 좀 미안하긴 해요. 저는 제주도에서 놀고 있는데 집사람은 돈 벌겠다고 아무튼 뭐 수출하겠다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실히 막 천식도 안 좋고 좀 우울증도 좀 안 좋아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유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이제 외부에 자꾸 나만 쳐다보지 말고 외부로 관점을 돌리고 작은 행복, 그죠? 그런 걸 좀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선희 님이 저랑 똑같네. 그래 제 말이 그런 향기가 있다니까. 비 냄새가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 텐데. 거기에 어울리는 이름인데 그 냄새를 아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특유의 냄새가 있다니까. 기가 막혀요. 말리양 님은 야생화 좋죠. 우리 집사람 들어왔네? 그러니까 네. 그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라. 동호회든 뭐 학회 활동이든. 이 사람은 그 영화 감상을 같이 한대요. 그게 아주 기쁘다. 근데 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혼자 있는 게. 우리 집사람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 전화가 옛날 번호로 와도 응답을 다 일일이 못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면 남한테 이렇게 카톡 답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본인이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냥 간단히 답하면 되는데 그걸 힘들어해요, 우울증이.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건방지게 말이지 좀 성공했다고 연락도 안 오나 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어쨌거나 그거야 그분 생각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착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힘든 거를 견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막 그 사람과의 교제는 안 합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는 뭐 근데 뭐 정기적으로 만남은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집사람은 우울증이고 저는 우울증 와이프하고 살다 보니 이상하게 제 생활도 그렇게 돼 갖고
저도 하루 종일 겨울이하고만 있고 그냥 혼자 주로 많이 있어요. 혼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이분이 이제 뭐냐면 "후회하지 말라." 이거 뻔한 얘기인데 후회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을 중시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뭐. 투데이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내가 뭐 할까? 오늘 어떻게 해야지? 이거지 뭐 옛날에 뭐. 그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루이 암스트롱 노래를 들어라. 근데 이건 인제 그건 이 사람의 예고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인제 "너의 취미를 가져라. 뭐 노래든 뭐 뭐든 간에 뭘 가져라." 뭐 지오지민 화학물질에서 나는 향이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어. 지오지민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아무튼 인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홍해걸이 또 어줍지 않게 뭐 칼럼 뉴욕 타임스 하나 들고 와서 인제 그 양반은 또 서양인이니까 우리하고 관점이 좀 많이 다른데 그러나 이제 새겨 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까 이제 그 소통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인연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객관적으로는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죠. 누가 더 예쁘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한다, 누가 돈이 많다. 뭐 근데 우리 인연이라는 게 꼭 그런 걸로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시공간이 겹치면 어느 공간, 어느 시간대에 딱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겨울이를 만나든 제가 집사람을 만나든.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인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냥 좋은 거예요. 그게 인연의 힘입니다. 어쩌면 홍쇼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게 그것도 큰 인연이죠. 어쩌면 더 훌륭한 대상, 더 멋지고 더 이런 사람 뭐 어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집사람도 제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멋진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겠죠.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막 자꾸 주판을 튕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거를 너무 집착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뭔지 막 본말이 전도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을 너무 많이 보면 한 몇백 번 보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감동이 없어요. 뭐 38 번째 만난 여자가 더 키가 컸어. 아이 뭐 51 번째 만난 여자가 더 뭐 IQ가 높았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니까 누굴 만나도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아무튼.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인연인 것 같아요. 인연. 딱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시점에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띵 하고 이렇게 뭐 겨울이와 제가 만나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나든. 그렇게 해서 만난 인연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실패자로 가는 길이에요. 물론 이제 결혼이나 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 어느 공간에서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맺어서 시작된 거라면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관리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내 거니까. 그죠? 나의 인연이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말이지 뭐 자꾸 눈 돌리고 나이 들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집사람이 또 상담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요.
그래서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말씀대로 뭐 여러분과의 인연도 저한테 소중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햇볕 알러지가 있는데도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 며칠 전에 제가 그 좀 심하게 운동을 했거든요. 바다가 좋거든요, 제주도가. 그래서 막 조그만 배를 하나 타갖고 그 일본째인데 그 쿠팡으로 산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해요. 100만 원도 또 비싼데 밖에 안 한다고 혼날 수도 있는데 명색이 배인데 두 개로 접는 거예요. 차에 실어갖고 딱 볼트를 접어서. 그러면 그 배가 특이한 게 노도 있지만 발로 젓는 배예요. 그래서 바다를 제가 저쪽 어디지 저 금릉 바다에서 해갖고 협재 항구까지 한 2km 가까이 제가 저어서 갔다니까요. 바다를 그냥 축축축. 바다에서 여러분 그 무동력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다가 한번 빠지기도 하고 기우뚱해갖고 그거 다시 올라오는데 진짜 엄청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해군이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그렇게 하고 자전거 또 탈 때 이제 이 팔을 또 토시를 안 입고 해갖고 햇볕 노출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온몸에 면역 반응이 막 뭐 불긋불긋하고 막 가렵고 아프고 그래갖고 바르는 걸로 안 돼서 오늘 집사람한테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졸론 먹으니까 좀 좋아지네요. 아무튼. 근데 요는 뭐냐면 집사람이 몸도 안 좋은데 오늘은 쉬어라 그러는데 이 정도로 뭐 그래서 홍쇼도 여러분과의 인연 때문에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뭐 개똥 철학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뉴욕 타임스에 10가지 85세가 됐는데도 내가 행복한 이유, 뭐 대단히 심오한 건 있진 않고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들이죠. 뭐 루이 암스트롱 노래를 들어라 뭐 이런 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존 덴버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김희진 씨가 또 이렇게 그 USB 나온 게 있는데 그분 노래를 뭐 60곡인가 모아놓은 건데 되게 좋더라고요. 월요일마다 하시잖아요. 밤 10시에. 여러분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그래서 네, 박선희님 말씀대로 맞아요. 이게 서로에게 책임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참 못난 사람이 나이 다 들어서 막 바람 피고 이런 거 참 보기 안 좋아요. 아무튼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참 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나이 들어서 그깟 호르몬에 그 우리 평생의 의리를 배신하면서 그럴 수 있냔 말이죠. 나이 좀 들면 성숙해져야 되고 옆에 있는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정말 누구 말대로 한 사람만 제대로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여러분의 반려자,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좀 더 고마움을 가지고 윤희님은 남편의 뒷모습이 짠해서 모발이식까지나 야 멋쟁이세요. 오, 야, 참 대단하시다. 봄봄님이 여행 계획이 있느냐? 저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저는 별로 이상하게 저럴 때 얘기했죠. 제가 젊을 때는 막 나가고 싶어 했는데 이상하게 돈 있고 시간 있으니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집사람도 있고 겨울이도 있고 그래갖고 뭐 올해는 어디 뭐 나갈라나 뭐 저 제주도하고 여기 서울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님이 아이들이 셋이구나. 훌륭한 엄마입니다. 그래요. 줄리킴님은 19세에 만난 남자에 대한 사랑. 어우, 요즘도 그런 분이 있나요? 네, 김혜금님 칭찬 감사하고 마이님이 어머니가 86세. 아유 이런 철심을 꼭 제거해야 하나요? 86세라. 이거는 이제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이걸 제가 얘기하긴 그렇고 보통은 제거하는 건데 그걸 처음에 박을 때 용도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고령이기 때문에 제너럴 컨디션이 나쁠 때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팔은 다리에 비해서 바이탈한 필수적인 다리는 못 걸으니까 뭐 100세 노인도 저 인공관절 수술하잖아요. 근데 팔은 뭐 이게 좀 힘이 많이 걸리고 중요한 그 다리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칼마 신드롬님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요. 5월 초 제주에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서울에 오늘 아침 새벽에 올라왔고요. 6월 달에 철쭉 그 할 때 한라산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좀 바다 수영 좀 연습을 해갖고 유튜브 좀 잘 찍어보려고 하고요. 토토맘님은 크루즈 가기로 했다. 네, 부럽습니다. 크루즈도 진짜 크루즈 가서 즐기려면 저의 경험상 좀 영어 좀 하면 좋아요. 외국 사람들은 영어하고 춤도 추고 하면 그러면 나이트 라이프가 아주 재밌습니다. 세르지오 라모스님 편도 결석 때문에 이거요. 이거를 당연히 적게 잘라내는 게 똑같은 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 이비인후과 의사 좀 잘하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하면 모든 수술, 유방이든 갑상선이든 편도든 전부 다 떼는 것보다는 좀 떼내는 게 적을수록 좋다. 자, 윤희님이 생일 선물 준비했냐? 안 했거든요.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안 해도 되지. 근데 진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는 집사람 말을 믿고 준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 곧 생일인데 큰일이다. 진짜 안 한다 에스터. 그래요. 집사람하고 저는 아마 5월 말이나 아마 같이 제주도에 내려갈 것 같고요. 하지정맥류, 오인숙님 이제 잘하는 걸로 추천하죠. 노한규 선생이 잘하는데 거기가 비싸다며. 하지정맥류가 다 비보험이거든요. 비싼 게 문제인데 실력이야 당연히 노한규, 하투엘 의원이라고 그분한테 저희 비욘디 얘기하고 가시면 수술은 아주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항생제 내성균이에요. 그게 병원에 많아요. 병원의 손잡이나 엘리베이터나 뭐 화장실이나 병원에 왜냐하면 아픈 환자들이 많으니까 아주 그 첨단 항생제를 쓰는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병원 안에 항생제로도 죽지 않는 균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냥 일반 건강한 사람은 그런 균이 들어와도 내 면역이 이기는데 문제가 없는데 나이 들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오드리 헵번님이 존경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네. 집은 작아냐? 작합니다. 네. 샀습니다. 오케이. 글루타치온 선크림이 눈이 안 따갑다. 그게 뭐 기술인가 보대요. 근데 냄새가 좀 더 좀 향기로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 냄새가.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또 PD도 있고, 이제 50분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등에 대상포진 수포가 있던 약을 당연히 드셔야죠. 빨리 드세요. 기왕이면. 네. 하루라도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의학상식 알아두십시오. 대상포진하고 안면신경 마비 있잖아요. 입 돌아가고 이런 거. 이거는 약을 시간 단위로 예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쓸수록 좋아요. 빨리. 조짐이 있을 때 빨리 쓸수록 확 좋아지고 늦으면 늦을수록 이 후유증이 신경절에 남아갖고 몇 년 있어도 막 아프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W님도 성공해서 제주에 집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정님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82세 아빠가 췌장암 4기 6개월. 이거 제가 얘기하는데요. 치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통제는 무조건 세게 쓰시고 마약 진통제.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다 하게 해주세요. 지금 저 상황에서 항암제, 방사선, 실이기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외부 상황은 녹록지 않고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럴수록 일상을 성실하게 잘 지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내일이나 모레 한번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 뵈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